요즘 중국을 보고 있으면요, 진짜 급한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는 것도 빠르고요, 돈 퍼주는 것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야,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러다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이요,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초장기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1조 위안입니다. 엄청나죠. 이 초장기채가 20년 만기채 3천억 위안, 30년 만기채 6천억 위안, 심지어 50년 만기채 10억 위안까지 해서요, 전체 총 규모가 1조 위안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장기채를 왜 발행을 할까요? 당장 중국은요, 지금 솔직히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뿌릴 돈도 없고 운영할 돈도 없고 초장기채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말입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쓰고요,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운영자금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저는 중국의 상황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열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장기채,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땡기는 것, 이번에 1조 이번만이 아니에요. 벌써 4번 정도 있었습니다. 1998년에 4대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서요, 2,700억 원을 땡긴 적이 있고요. 2007년에는요, 중국투자공사 설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1조 5,500억 원을 땡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때 2020년이죠. 거기에 대응하고자 1조 위안을 풀었고요. 1조 위안을 땡겼고요. 그리고 2024년 지금 경기 부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1조 위안을 풀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아마 다급할 거예요. 다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안 다급한지 이거를 보면 그냥 압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현황이요, 2017년 16조 5천억 위안이었거든요. 지금 2023년이에요. 40조 7,400억 위안입니다. 6년 사이에 146.9%, 2.5배나 늘었다는 뜻입니다. 24조 2,400억 위안이 늘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부채 덤이라는 뜻인가요? 아니 부채 때문에 곧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틀리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가 40조 7,400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7,534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대한민국의 10년 예산보다 훨씬 많아요. 10년 예산보다. 10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중앙 지방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고 있을까요? 온전히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장기채를 발행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합쳐지잖아요. 그 규모는 어마무시합니다. 중앙정부도 30조 8,699억 위안까지 지금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돈으로 5,708조가 되는 겁니다. 5,708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전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쳐보면 여러분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1경만 넘습니까? 1경 3천조까지 됩니다. 1경 3천조. 그런데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1년 새 부채 증가액을 보면요, 4조 1,600억 위안 13.5%가 중앙정부가 늘어났고요. 지방정부도 5조 6,800억 원 13.9% 늘어났습니다. 안 무너질까요? 저는
결국 중국 경제는요. 저렇게 돈을 찍어내다가 위안화의 똥값도 저는 예상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만큼 부채에 대한 충격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부채의 늪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만 하더라도 부채의 늪에 빠지기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국가 총부채, 정부, 기업, 가계부채까지 따지면요. 2023년이 중국 자체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287.1%입니다. GDP 대비. GDP라는 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합니다. 중국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의 287.1%.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4배가 된다는 뜻인가요? 4배. 정확히는 3.78배가 된다는 뜻이죠. 3.78배. 중국이 4년 가까이 온 국민이 생산해야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무너질만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부채의 위험 수준은 24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287.1%는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는 거 진짜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중국을 투자할 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요.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을 때 여러분 중국의 주식값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홍콩도 그렇고요. 상하이도 그렇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많이 올라갔고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채를 생각을 하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은요. 솔직히 저는 언제 망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통계 자체가 제대로 된 통계가 잘 없고요. 그 통계가 저는 시장을 더 위험하게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이 정도라면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나 하면요. 당연히 저는 위험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투자할 때는 좋습니다. 뭐 ETF든 뭐든 지금 중국 투자하는 거 전부 너도 나도 중국 투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네, 중국 투자하라고. 저는 중국 투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요. 엄청난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같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국 투자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네, 무서워서 말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투자 잘못했다가 뭐 내 재산 다 날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시장 중국 시장 좋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유튜버들도 보면 중국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중국에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저는 대응하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말입니다. 뭐 중국 투자가 좋다. 부양을 많이 하니까 금리도 내리고 직업 준비율도 내리고 뭐 지금 또 이렇게 장기 특별 채권까지 발행을 하고 그래서 경기 살리는데 쏟아붓겠다는데 글쎄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시장에 진입하라.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